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금산중앙신문 장성수입니다. 오늘은 금산군 청년도 최하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황승영 전 금산군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과 정진구 금산군청 공무원 노조위원장님을 패널로 초청해서 금산군 청년도가 낮게 평가된 원인과 분석, 평가 방법, 국민이 바라는 행정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청년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행정을 평가절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진행되며 건전한 비판과 자성의 시간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금산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금산군청은 토론회 참석 협조를 공식 요청하였으나 오늘 토론회에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와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잠시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승영 전 금산군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바로 옆에는 금산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정진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서 미안합니다. 입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정진구 위원장님, 금산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언제 결성됐죠? 저희들은 그 전에 이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에서 네. 시대까지 운영하다가 네. 제가 2018년 네. 취임하면서 2019년 전 조합은 투표를 통해서 네. 노동조합을 전환을 했고요. 2020년 1월 1일자로 제가 다시 노동조합 일대 제시. 초대 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임기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금산군청 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원은 한 700명 수준이고요. 예. 저희들 노동조합은 이제 한 36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네네. 되네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어떤 단체 행동권은 이제 그 관련 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거는? 네, 일반 노동조합법이 있고요.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조금 특수한 신분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공무원 노동조 별도로 법률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3법 세 가지 권한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지금 보장을 받고 있고 아직 단체 행동권은 안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이제 노조가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황승영 회장님, 네. 이제 최근 금산군이 추천한 시군 공공기관 청년도가 2년 연속해서 이제 최하위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이런 불명예인데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몇몇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 어른들이 이렇게 보는 금산군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게 뭐 눅눅하지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스스로 뽑은 조직인데 조직 수장이 있는데 그분까지도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국민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우리 금산군이 현재 어디로 갈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근데 리더가 한 분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때 뒤에서 조금 더 밀어줄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분우열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모여라 그러면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단정져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조직이나 금산군이라는 조직이나 금산군민이나 따로 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서로 합쳐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합쳐서 앞을 보고 무엇을 할까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가도 어려운 판인데 위에 분 따로 밑에 분 따로 저기 자식 따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각한 것보다도 심각하다는 거.
우리 그 위원장님, 이 공공기관 청렴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지금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네.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볼 때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네, 하고 있었고, 네. 또 좀, 공무원이 한 사람으로서 일단,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고, 네. 언론이나 이제 정보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직원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어쨌든 분석은 정확하게 하고 또 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앞으로 올해도 있고 또 내년도 있고 금산군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얘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토론에 응했고, 또 아쉽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금산군 관계자도 나와가지고, 실질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목적, 네네. 어떤 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공공의 업무를 보면서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한 국민들이라든지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 결과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결국은 이제 해당 기관의 부패 지수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이제 국민과 공직자에게 파악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외부 청렴들이 내부 청렴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외부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공공기관을 바라보느냐. 내부에서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우리 조직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조사는 네네. 사실. 예. 그럼 이게 조사 항목과 이제 조사 방법, 점수 네네. 반영 이런 네네.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종합 청년도를 제가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닌 입장이긴 하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외부 청렴도랑 내부 청렴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예. 기준은 보면 한 외부 청렴도는 한 74% 정도를 비율을 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는 26% 정도를 이제 점수 분포를 보면 되겠고요. 외부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서 공직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패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크게 보시면. 또 하나는 부패 경험이 있느냐. 사실 이제 이 경험 수치에 따라서 많은 이제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어떠냐? 청년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업무 청렴도에서 내가 본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 감점 요인을 보면은 이제 부패 사건이 있었을 때 감점 요인을 해가지고서 종합적인 이제 점수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이제 외부 그 평가를 상당히 높게 보네요. 74%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내부는 26%.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그건 한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금산군에게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조사 항목은 어딘지 알고 계셔요? 일단 뭐 3년 연속 저희들이 조금 불명예는 있는데요. 예. 최근 거는 이제 2020년 거를 기준으로 보면 외부 청년들이 5등급을 받았으니까 국민들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가혹한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 청년들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점수도 조금 하향이 됐던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가 항목 중에서 이제 상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부패 주세요 이렇게 뭐 금품 향응이라든지 선물을 줬다든지 협찬하는데 내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 예. 이럴 때 이제 그 기율 부분이 있었고요. 직원들도 이제 주요 이제 관련된 거 이제 인사 부분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식이니까 부당한 업무가 있었냐. 자가 이거는 부당하거나 아니면 위법한 일인데 뭐 우리가 익숙하게 그런 불합리한 관행에 의해서 혹시 진행된 거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평가했을 때는 부정적이었고 그 부분이 조금 수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무래도 네.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뭐 직장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인사 문제, 네. 뭐 보직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이제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내부 평가로 4등급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인사, 보직, 뭐 근무 평점, 또 공채와 또 비공채가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 이제 공무원 사회가 네. 그런 부분인데 가장 목소리가 높은 쪽이 어느 쪽이죠? 이제 좀
낮게 본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할때 예, 저기 한수석을 말하면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하니까 아무래도 이 공직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이제 승진 문제라든지 보직 문제가 관련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또 공직 서비스를 적용해서 일반 기업처럼 수치화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저희들이 표현하는 지원무서 그러니까 인사를 보는 부분이라든지 기획을 하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 인사를 평가하는 분들 가까운 분들하고 일선에서 주민들을 맞닥뜨리고 붙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의 평가에 대한 괴리감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평가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의 인지성장 마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게 관행이 많다 보니까 혹시 이제 그것이 그 부서에 가서 아니면 이분들하고 가까워서 아니면 뭐 또 외부에 아시는 분들이 안 와서 하라는 저희 직원 내부에서도 좀 아쉬움이 아니면 좀 걱정거리가 아니면 저렇게 추정되는 그런 사안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직장협의회 2018년, 그러니까 민선 6기, 그러니까 마무리되면서 인사 부분하고 2019년도에 인사 부분을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이겠네요. 근데 그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예상되시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 아직까지도 평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마디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이 이제 아마 취임하시기 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성이 내가 인사청도 없애겠다, 인사번 확실하겠다는데 공약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쯤은 또 더군 3년 맞이하면서 저희 단순히 비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드린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비공채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금. 예. 공채가 원칙인데 이제 공채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험을 봐서 하느냐, 뭐 약간 면접형이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 공무원들은 다 공채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채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면접만 보고 있는 기간제 공무직 쪽에 보신 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만족도 또 직원 간의 그 약간 생각의 괴리감을 좁히는 것도 또 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일부 이런 얘기도 흘러나와요. 이제 비공채의 경우 아무래도 인맥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채하고 비공채하고 약간 괴리가 있어서 네. 사실 오히려 공채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 되면 위부 이런 부분 같으면은 결국 이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업무하고 이제 그 관련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 약간의 불만에 네.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일따로 승진 따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뭐 물건 팔아가지고 100개 판 사람, 10개 판 사람을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고유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내부를 평가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과 만나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 지원 사업도 하고 보조금을 주는 이렇게 분야별로 다양한 직종의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바깥에 매일 나가고 야근이 많고 민원이라는 게 이제 오늘 있다고 내일 풀러지는 그런 민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하고 주말에도 이렇게 민원을 받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 이렇게 그 고생을 봤을 때 저분들은 평가해주면 좋은데 우리 시스템상으로 이제 비판할 수 있지만 연공설 부분도 있고요. 그 부서가 아니면 그 직원이 그러니까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팀이라든지 그런 업무인지 요거에 대한 이해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한편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조금 고민했던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그 화상경마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 또 제가 이제 초부 이제 민원도 있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들 좀 어렵지만 해결됐던 의료 폐기물 송사라든지 휴스파 송사라든지 이렇게 해결했을 때 그 특히 이제 저 지금 딱 드는 게 제가 지금 복수면 근무하니까 복수면 이제
폐기물 폐기물. 네, 예, 그렇죠. 관련해서 매립자 문제가 국민들이 다 시스템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잘 평가를 받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고, 잘 받았다면은 인사 부분에 평가가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내부 얘기를 해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인사부서라든지 아니면 기획팀이라든지 기획실에 있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 지원부서라고 하는 우리 집행부와 가까이서 친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부서에서 좀 더 우호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그 황승영 회장님, 네. 금산군의 그 연속해서 이제 뭐 2017년, 2018년은 4등급, 2019년, 네. 2020년도에는 5등급으로 하위를 기록했어요. 사실 연속해서 네. 한 4년 동안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볼 때는 말 그대로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군민이나 군을 운영하는 주체나 거기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삼위일체가 딱 돼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등급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까 우리 뭐 이 위원장님, 노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사 문제가 이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평가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내적인 요인에서 인사가 딱 이루 난 다음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막 나와. 말 그대로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이라든지 뭐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커요. 큰 과정을 보면은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대민에 나갔을 경우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 금산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100%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또 하나는 군이라든지 노조라든지 굉장히 군의회, 군이 아니라 노조라 군의회의 역할이 너무 없어요.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뭘 좀 더 가져올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부를 하신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금산 군민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과연 저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아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무슨 일을, 하천변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위험하다가 군에다 신고를 몇 번 했어요. 6개월 동안 안 고쳐지더라고요. 6개월. 이게 뭐냐면은 일할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일할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소외됐거나 방치됐거나 아니면은 무시당한 경우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이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컵 이렇게 옮겨놔 그러면은 저거 치워 그러면 컵만 움직이는 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하고 모두 다치는 거 효율성이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분 좋게 정말로 성심성의껏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야 저기 좀 치워봐 그러면 이거 다 치워요,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근데 별로 힘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으면은 저기 좀 치워봐 그러면 요거 하나 딱 치웁니다. 뭐 했어 그럼? 치웠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서비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 외부 만족도에서는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75%를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실은 낮은 점수를 줬다는 거지. 예.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기업으로 보면은 아까 뭐 어떤 평가 기준이 만족도잖아요. 고객 만족도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도 군이라는 거를 기업 형태로 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만족도 평가해가지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켜주고 말 그렇잖아요. 그 사람 길을 살려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대민 지원을 높이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 칭찬 하나 하면은요, 떡 하나 더 주면 일 잘합니다. 근데 우리 금산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 우리 이 위원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직원들이 견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서로가. 그러면 아니 내가 이 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일을 보러 갔는데 이분이 담당자가 없어요. 없다고 그냥 가라 그래요. 3번까지 갔어요. 3번. 낸 중에 제가 좀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계장이 오거나 과장이 오더라고요. 큰 소리가 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언제쯤 오세요가 아니에요. 저 친구 지금 밖에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로의 이 안 보이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제 일을 왜 해? 이 시기거든요. 그거 와가지고 민원은요, 조금만 들춰봐주면은 금방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 막 올라가지요. 평가 막 올라갑니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결속도 결속이고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은 승진의 기회 그리고 일을 하면은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혹시? 왜 그런 걸 왜 못하냐는 얘기죠. 아주 쉽거든요. 지금 이제 방금 그 황승영 회장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민원인이 예, 군청이나 이런 데 민원을 보기를 찾아갔는데 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그냥 이제 다시 없으니까 가셔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세 번을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화가 났다 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분 통해서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진 않았나 또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크게 보면은, 인사부의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내가 더 할 열정, 의지,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확실히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 시대 사항을 자꾸 탓하는 건 그렇긴 한데 개인적 사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아 직원들이요? 예, 개인적 사항이 커지면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뭐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팀장 과장이 이렇게 딱 지시하면은 그거 하고 뭐 야근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조직문화상에서 각자의 업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죠, 예전- 있죠. 예, 각자 고유 업무가 있죠. 팀장도 각자의 업무가 네. 있고 담당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능하면 맡기는 형태예요. 그게 좋게 말하면은 권한을 주고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관심이 적은 거죠. 관심이요? 내 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게 아까 말도 황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무서운 분이 오시면 걱정이 좀 되거든요. 내가 좀 잘못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려움 있겠다 싶으면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하면 풀기보다도 네네. 혹시라도 잘못 설명해서 아니면 잘못 전달해가지고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 코로나 느낌처럼 급한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있냐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분수령이 있는데 아직 보면 저희 군사군 조직이 그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분께 또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 제가 아니 네. 이건 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꼭 하나가 있는 게 네.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각자가 특유의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한 분야도 있고 자기가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자꾸 기업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기업에서는 그걸 살려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꽃을 피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인사이동이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경직돼 있어요. 직원들이. 그리고 무엇을 제안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 앞선대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오는 질타라든지 잘못됐을 때 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히 그냥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추진을. 그런 부분도 관리자 입장에서 지도자 금산 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픈을 해가지고 잘한다 격려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사고를 주면은 그건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을 좀 열어놓고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이 길로 가다가 잘못되면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미덕이라든지 아름다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 부분이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어떤 그 군청으로 어떤 민원 업무나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사실 그 지원이 자리에 없어 출장을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는 많아요. 네. 저도 그걸 잘 경험을 했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를 하시는 분이 어떤 뭐 중요한 일인데 이게 만약에 시간을 틈새가 붙은다라고 했을 때, 직원이 출장 가서 지금 당장 업무를 못 봅니다 했을 때, 이 막대한 손실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업무를 내가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부분들은 네, 좀, 네, 네.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면 좋죠. 그러면은 민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공무원이란 자체가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법에 의해서 규정된 아까 말한 대로 업무 분장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권한도 행사하지만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분들에게는 이제 개별적인 민원인 거죠. 그렇죠. 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직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직원인 건데 그렇게 보이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서 내가 갔으면은 저 직원이 아무나 군청에 있는 직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 안 와요. 전화하면은 아니 왜 그런 것도 모르냐. 아니, 우리는 또 제가 권한이 아니라서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좀 기다리셔야 저를 또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이에서 가능한 대로 그 우리가 두루두루 알아가지고서 그거를 기본적인 거를 설명해줘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편은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 필요하다. 일례로 제가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 정세에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시간을 정해서 이를테면 화요일날 10시부터 12시만 왔습니다. 예약제예요. 그거 괜찮네.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조금 이게 의사소통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죠.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또 허가 처리거나 이런 데에서 이제 민원을 상대하고 복합 민원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이 많고 특히 민원을 많이 상대하고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는 뭐 지정제를 만들어가서 주민들도 이해가 높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는 내가 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사전에 이렇게 물론 시스템이 좀 갖춰되겠지만 인터넷 미리 접수해가지고 내가 이런 민원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멘트를 하면 그거 그냥 오시지 않고 제가 전화나 바로 뭐 메신저 전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당연히 예, 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이고 그거에서 주민들하고 공무원 간의 그 괴리점을 좀 좁히는 방법도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런 건 한번 도입을 해서 예. 한번 시행을 해볼 만하네요. 네네. 네. 또 적극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네네. 자, 또 하나 지금 이제 방금 뭐 또 같은 이제 그 질문인데, 예. 자, 청년도 문제, 네. 청년도 문제 지금 모든 거 계속 이렇게 항의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주요 원인,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주요 원인은 한번 뭔지 무엇인지 네네.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판단하고 이제 기본 데이터를 저희가 좀 모아오고 교육받은 걸 보면 어쨌든 외부 총리도 인식이 있고요. 내부 총리인데 청년 문화라는 게 있으면 사실 다 이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군산군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 중에 이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군산 군수를 어떻게 부르냐도 상징적인 거예요. 중요하죠. 굉장히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군산 군수가 어떻게 일을 잘해 못해. 대통령 지도 이렇게 평가하듯이 직원들도 군수가 인사를 잘해 못해. 아니면 군정을 잘 이끄는 것 같아. 이런 그 만족도 또는 지지도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까 말도 부정부패 사례. 현장에서 현장에 일어난 사례가 우리가 관행처럼 조금 부끄러운 얘기가 있고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아직도 우리 금산군이 선물 주거나 뭐 돌 주는 것까지 하면 제가 너무 그러니까 선물 주거나 금품을 하거나 밥 한 끼를 먹어야 공사를 따거나 공사를 인허가를 받는데 유리한 거냐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사실은 그 등수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겠네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부패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부패 과목이나 업무 하면서 내가 한 적이 있느냐, 한 걸 본 적이 있느냐. 이제 직원 쪽에는 인사하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뭐 밥 한 번이나 먹은 적이 있느냐. 이 사례가 있으면 평가가 많이 나요.
주민들도 아니 내가 인허가 받는데 밥을 먹었다, 협찬을 했다,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본 것도 있을 거고, 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식을 그렇게 한다는 예, 인식도 있고 사례도 예, 조사가 이제 데이터가 높거든요. 그 평가에서 아, 다른 시군보다는 아직 여전히 그런 조금 부조리한 관행이 있다. 예,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이거는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하고도 좀 직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예. 공정성 문제 예, 예. 그렇죠? 네, 그래 그까지 하고 네.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 청렴도 낮은 게 일부에서는 공무원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책임을 돌리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기 노조 위원장 대표로서 그 말씀은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한 얘기죠. 불편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공무원을 한 사람으로서 아까도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이런 평가가 나오고 이 당사자로서 제가 성스럽고 이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몇 번이라도 사과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저희 노동자를 그 범주에 두는 거는 조금 논점에서 일탈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리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최근 사례, 그러니까 평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서 평가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거가 근거가 되겠죠. 일단 저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부조리한 게 상징으로 나왔다. 청년 문화를 하락하는 데 있겠다. 저희들은 오히려 청년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직장 내에서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 대리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나름대로는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제가 꼭 대표사 아니더라 저희 조합원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와 별개로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평가받는 건 저 또한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런 논란까지 이러는 것도 저희들도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찌 보면 고맙네. 받아들이는 자체가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곤란해지거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노조를 예.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또 책임 소재를 돌리는 거다 그렇게 또 보실 수 있겠네요. 예, 일종 뭐 선호도는 있으니까요. 네. 사람 반응에 대해서. 저간 어떤 뭐 노조 예, 팩트를 해서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받겠지만, 이렇게 노조가 예. 잘못해서 이렇게 낮은 평가가 나왔다라는 건 어떤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수치에서도 없고요. 그거의 사례에서 일테면 노동조합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설문조사나 그런 거를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네. 줬다 안 줬다라는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네, 말할 네. 수 있으시겠네요. 예, 근데 저희들 이제 공무원 입장이니까 공무원 전체 입장에서는 제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에 좀 생뚱맞게 노조 활동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황승영 회장님, 네. 예, 금산군과 공무원 노조가 관계가 좀 악화일로 있어요. 예. 있는 건데 일부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는 노조는 왜냐면은 이렇게 좋게를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이제 내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조 역할은 누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노조를 통해 가지고 사회 개혁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아까 호주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노조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다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파워가 어느 정도 공무원 노조가 세냐면은 그냥 마비가 되잖아요. 올스톱이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제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국민들이 보는 눈하고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견제잖아요. 지도자건 앞을 이끌어가는 관리자건 견제가 없으면은요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나는 이 원장님한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노조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노조에서만이라도 누르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조금만 힘 합치면은 우리 국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5등급, 4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좀 더 설계를 건설적으로 했으면 바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름답고 참다운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노조 역할은 뭐냐면은 물론 노조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금산 국민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제가 외람된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금산군 인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12만 7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2020년도 보니까 5만 조금 넘더라고요. 좀 넘는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늘어났어. 그러면은 국민이 주는데 반비례로 이렇게 공무원 조직은 늘어난다? 그리고 아까 저기 위원장님이 그 얘기 하셨죠? 바쁜 분들 엄청 제가 봐도 그래요. 민원실이고 대민 지원하는 사람들 불쌍해요. 불쌍해요. 바깥 사라져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가져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일부에 누워서 자는 분도 계셨어요. 내가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왜 탓하는 건 아니에요. 잘 수도 있어요. 충분히. 다만 만족도가 우리가 만족도 아니면은 평가 기준에 2등급 1등급까지 반발해 3등급 정도만 해도 아 저분들은 애썼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니 꼴찌에서 달랑달랑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거북이처럼 아니 토끼처럼 잠을 잔다?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좀 더 정말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 우리 그럼 회장님한테 한번 내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만약에 금산군 행정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20점밖에 못 줘요. 20점? 네.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나는 더 밑으로까지도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박하긴 야박해요. 근데 제가 20점을 주는 이유는 민원실이에요. 민원실 비율이 23% 정도 되더라고요. 민원실 지금 비율이. 뭐, 저기 민원 창구 말고, 대민 창구 말고, 뭐, 건설가라든지. 따졌을 때. 예. 전체적인 760명 상당의 군청 공무원 중에서 20%, 27, 24, 150명 정도는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밤낮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현장에 쫓아가시고. 나는 며칠 전에 그 향교에서 금산 비상권 문화재 지키면 아이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금산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 담당 부서 직원이 와가지고 한 바퀴 휙 돌아가는 모습 보고 정말 이름을 대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왜 그러냐면은 그 향교 문이 열린 지 얼마 안 돼. 그 작년까지만 해도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문화재청하고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원화 갔다가 비상권 문화재 지킴이를 학생들에게 금산 지역 문화 발전, 계승, 그리고 관리, 청소하고 이런 봉사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역사 공부도 시키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모르게 나는 뒤통수를 보고 알았어요. 누군가. 문화관광가 직원이에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사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그런 거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드러나게 해야 되거든요. 좋은 짓도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칭찬하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거 몰랐네요. 예, 그러고 하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건데 이제 노조 역할 말씀하시는데 이런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칭찬합니다 하는 저희 뭐 일단은 저희 조합이니까 조합원도 중심으로 받으면 뭐 성과를 좀 드릴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또 이제 좋네요. 또 확대되면 이제 서버TV 얘기를 해가지고 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히 되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아까 노조 역할에 대해서 뭐 한편으로는 좀 분정에 대해서 낮은 정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일정을 통과하는 입장에서 보면 1차적인 거는 자기 업무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회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든 안 자든 이런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요. 그 사람이 네네. 그날 뭐 며칠도 안 하다가 잠깐 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때 했는데 뭐 7시간 중에서 6시간 50분까지 놀다가 이때면 내가 갑자기 민원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편차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훌륭하라는 가락을 맞은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자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감시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한다고 했는데 여러 여건상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전 인터뷰 말씀하실 때도 사회단체랑 같이 이런 거 공정성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회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 그 조직이 커진 만큼 국민들 서비스에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도 인사 부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까 말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냐, 계획이 있냐, 아니면 사업 설계를 하는 데 있느냐, 개민 서비스를 대응하는 데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특히 인사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게 구축 담당자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오늘 토론을 하면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조건들과 좀 더 상의하면서 좋은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 칭찬을 올려주시면 저희들 박수도 좀 쳐주고 격려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그 이 원장님께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조금 거꾸로올 부분인데 최근 노조에서 군수와 간부 직원을 이제 고소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입니까? 또 고소 내용은 또 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청년도에 영향이 있을 거라서 이제 더구나 또 한편으로는 수사 진행 단계라서 말씀드리긴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려도 노조 역할주의 감시 견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중요하죠, 아주. 예, 그 부분에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여러 차례 이제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진정권이나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있고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권으로 된 게 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는 네네. 그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협 회장님, 네. 한번 국민들께서 이제 금산군과 노조와의 관계가 약간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셔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행정 서비스 질에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100%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부 싸움을 했어요. 네. 부부 싸움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 와가지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학생들한테 합니다. 이거 실질적인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교 쪽에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 선생님을 고발 조치해가지고 면직 처리까지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노조하고 그러니까 군청 관계자들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뭐 이걸 껌껌이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정례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노조하고 관계 뭐 개선을 위해서 협의하는 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정 위원장님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통은 부재 아니겠습니까? 소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청렴도 이거 떨어진 거 있죠? 소통의 부재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 소통이요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보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노조위원장님도 내려놔야 되고 군수님도 내려놔야 되고 기획실장님도 내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군수가 아니에요. 똑같은 1대1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돼. 근데 이게 그냥 과연 가능하느냐?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음을 제일 잘한 분이 불교계에서는 법정 스님이고 우리 성당에서는 김수환 추기현입니다. 무소유, 내 탓이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잘못을 찾아봐라. 그거거든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노조장 너만 좀 찾아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내려놓고 내가 이런 거 잘못한 부분도 있다. 근데 당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이러면 개선의 방향이 나와요. 문제가 왜 필요해요? 답이 있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금산군에서. 문제점은 참 많아요. 답을 내놓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군민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의회도 그래요. 이 세 사람
노조위까지 4군데에서 소통이 된다고 보면은 내가 볼 때는 1등급, 2등급까지 1등급 올라간 건 쉽다고 보는데 소통의 부재를 어떠한 형태로든 깨야 돼요. 우리 뭐 협의장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는 또 당사자이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한 300명 이상의 노조 위원장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금산과 어떤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일방적이긴 하지만 네. 한번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hu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사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소통. 아까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은 아까부터 하신 분명 지지도고요. 그 다음에 금산군민이 공직자가 금산군을 바라보는 만족도랑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축에서 이제 노사관계 당사자인 측에서 불편한 게 지속되면 국민들의 보기에도 좀 불편한 게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것이 직원들 만족도에 저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넓게 보면 국민들에게 서비스 질 저하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사측의 요구사항으로 금방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반영하면 정말로 우리 교수님 취임하시면서 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 원로자문위원회 이런 거 여러 개 만드셨어요. 그렇죠? 많이 만드셨는데 소통도 많이 강조하시고 언제든지 뭐 저한테도 직원들한테도 부서실 방문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따르는 거죠. 저희들도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소통이 지금 예.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마청을 했고요. 아까 내려놓으면 말씀하셨는데 제가 40대 이제 좀 이제 후반 쪽으로 가고 있고요. 유급 팀장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범위를 가져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 그렇고요. 저희들은 초창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개선하고 또 역으로 보면은 저희들하고 잘 지내는 게 군수님에게 도움되는 거고 그게 크게 보면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직원들의 복지가 잘 되면은 서비스가 질이 좋아지고 그럼 군수님에 도움되는 거라는 기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바로 국민한테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송구스럽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저는 이제 꼭 강조하진 않을게요. 교수님 저 꼭 만나달라 아니면 이 활성화라. 사실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마저 막 접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은데요. 안 되면은 사실 시청자분들도 나오셔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더구나 이런 자리에서 본인들이 좀 억울한 점, 아쉬운 점 그리고 또 청취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상징적인 거고요. 좀 이제 원래 본 제주했던 청년도 얘기하면서 이게 아까 위원장님 협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국민과 직원과 군수와 소통. 이 소통의 부재에서의 얘기가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최근에 비슷한 사례했던 청양군이 있더라고요. 청양군. 청양군 제가 이제 잠깐 파견 갔던 국장님 출신인데요. 네. 국장님이 이제 선거에 출마하셔서 그런 되셨는데 저랑 비슷한 조건이에요. 저희들은 거기도 처음으로 이제 민영 출신이 되셨고 거기도 이제 저희랑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다른 상태고 그다음에 평가도 4등급 그냥 직전에는 4등급이었고 최근에 1등급이 돼가지고 최고였고 가능하고. 근데 인구 규모도 뭐 끝에서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규모도 비슷해요. 거기는 다른 거는 뭐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쪽은 노조가 너무 잘해서 여기 노조가 우리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건가? 역으로 그쪽은 여기는 군수가 너무 뛰어나서 그러고 여기는 부족해서 그런 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양군에 대해서 청년도 개선의 내용을 기사를 통해 보니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그렇죠? 별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산군이 하고 있는 교육이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 중요하죠. 의견 수렴이 이걸 반영해가지고서 이걸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보완되면은 서베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만족도서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칭찬하면 내용도 좋고요. 전체 직원들을 중에서 부서장 평가하는 거에서 그들은 평가만 했는데 받은 적이 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제 계획인 건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잘하고 있는 부서장에도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뭐 포상장 하는데 자연스럽게 꼴찌가 나오겠죠. 그럼 그분이 분발할 거고 흔한 말로 옛날 같은 뭐 갑질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네네, 못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지고 소통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제가 노조위원장이라서 아니면 대립구조라서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어 사안을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가 한 번 더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걸 좀 더 말씀대로 제가 내려놓을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내려놔서 그 집행부 관계대장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풀 수 있는 건 풀어보고 네, 대화로서 예, 각종 풀면 직원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잖아요. 우리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제도 개선을 통한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 예. 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게 뭐 청렴도 하나만 가지고 점수가 낮다 높다가 아니고 네. 그 안에 내재 있는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 안에 공무원도 있고 네. 또 군빈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방금 이제 우리 협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통의 부재다. 소통. 결국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불만, 서로의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입장만 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스스로 이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제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를 낮게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담당 부서가 좀 최근 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전 자료상으로는 기본 목적은 문화를 최소화하고 그 공중 문화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지 페널티나 그런 거의 목적은 아닌데 이게 아마 조금 이번부터 조금 바뀐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대외 이미지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자존심, 공직자로서의 그 자존심을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난 페널티고요. 여기서의 자부심 없는 국민, 자부심 없는 공직자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공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싶다 하면 그게 가장 큰 페널티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떤 감독기관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감사원 감사도 공식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감사를 더 한다는 건 아닐 거고요.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 검사에 좀 더 자세히 보거나 자주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무공론하게 내가 더 보겠다 하기는 뭐 서로 네.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한번 또 우리 그 협의장님한테 한번 말씀 네네.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협의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올해 그 청렴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올해까지도 나는 올해 평가도 지금 상반기 반기가 지났죠? 네. 반기 끝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별로 개선된 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살아봐야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죠. 다만 현실에 계속 안주하거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할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5등급이고 4등급이야 그러면은 그러는 순간 아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틀을 빨리 깨고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과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 분과 그리고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청렴도는 저절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 개선책이 사실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족구도 있고 시험 유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는 오픈북 시험 문제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정답이에요. 2002년부터 시행됐고요. 설문지도 이미 알아요. 질문지를 다 알아요. 답을 어떻게 쓸지도 알아요. 근데 답을 쓰는 게 내가 마킹을 어디로 하는 거를 사람 마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야
쪽팔리니까 잘, 이게 아니고, 좀 비속어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야,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한번 공동체 의식을 가져와가지고서 이런 걸 진짜 개선해보자. 우리가 관행적으로 있는 걸 한번 끊어보자 하는 거를 밑부터, 공직자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연말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2, 3개월 간에 주민들하고 서면조사 하는 거고, 공직자에 서면조사 합니다. 충분히 기회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직도 한 2, 3개월 내에 노력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제 청년 문화가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1차적으로 보면 인사정책에서 저가 이제 조금 그냥 또 인사정책을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 조직 내에서 제일 문제가 인사부서 뭐 그중에 이제 정점 이제 하신 인사 담당 다 팀장 과장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 이렇게 뭐 역으로 제안하면은 뭐 직원 추천자 갖다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예? 그거 개선해야 돼요. 그 예전에도 제가 설문조 그 정책질에서 군수님 후보 시절에도 질문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기억하는 한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3년 동안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번 추천 받아보시죠. 물론 현재 있는 분들이 이제 승진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서 내가 천명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실현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그러면 내 생각과 아니면 그 주요 있는 측근들이 생각하는 것과 직원들의 생각 궤도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부분에서 저희들 직접 하는 것 중에서 관행처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수의계약 문제가 빈번한데, 저는 그 외부 청년도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이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해요. 수의계약에 제가 어설프게도 이렇게 막 언론에서 배운 게 있는데,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 선호 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많이 줬네, 적게 줬네, 아직도 한 건도 못 받았네, 이런 얘기를 한다 자체가 실제이면은 더 심각한 거고, 실제 아니라도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서라도 올해 내가 1년 남았는데 깎아주겠다. 그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됩니다. 그럼 아니면은 그 중에서 내가 대부분은 그 중에서 모두 다 하나씩, 제가 주는 게 아니지만 부사장이 주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하나씩 주고 있다. 아니면 최대해도 5개 이하나, 나머지는 입찰로 하자. 예를 들면요. 그런 식에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외부에 안 받아서 올 때 불만을 갖지 않겠어. 그럼 저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렇다. 측근이나 이렇게 하는 오해자도 있으니 그런 거를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그야말로 공직자와 그다음에 좀 유력 인사업자와의 유착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의계약 부분이요? 예. 또 한 부분은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분정에 감사 기능이거든요. 여기 원래 나오셔야 되는 감사 관련 담당 실장님이나 팀장이 나시면 더 좋았겠는데, 신상팔벌은 사실은 기본입니다. 필수죠, 필수. 예. 잘했으면 상을 주고요. 잘못하면 그럽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벌을 받는 생각을 들어요. 물론 조직사이기 때문에 좀 국민적으로 온정주의가 있겠지만, 뭘 하냐면 경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벌을 줄 때 흔한 말로 징역형이 있고 벌금이 있고 훈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훈방 줄 거는 막 징역을 때리고, 징역할 거는 혐의 없음 나오고, 이러면은 이 자체도 신뢰도가 상실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하는 게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직원과의 유대감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 기능도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또 한편 인사 부분에서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능력에 맞는 걸 좀 더 인사부서에서 아니면 교수님들이 고려하면 좋겠다.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인사부에 대해서 승진 빨리 했던 그 사람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시스템을 이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더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어떻게 빨리 인정하고 그다음 개선하느냐, 그리고 사안에 불편한 얘기를 얼마나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답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한번 제안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거 교육은 정말 열심히 하셔요. 우리 감사팀 열심히 하시고 부장님도 이렇게 부서장 회의도 하고 좀 어려운 또 이렇게 취약한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일방적인 약간 지시형 교육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도 형식적인 거. 아직도 그럼 그렇게- 그들에게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토론만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는 서베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서 야,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너희들의 아쉬움이 뭐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 게 좋겠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당장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실천하게 되고 하면 이게 개선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인사 부분이든 아까 말했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주요 보직 가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친구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질 거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게 시스템이지만 최종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직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교수님이 가장 큰 덕목이신 것 같고요. 그거를 잘하게 인사부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요. 우리 그 협의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산군이 공공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직 문화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이 신뢰예요, 신뢰. 직원 상호 간의 신뢰, 윗사람과의 신뢰. 신뢰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나는 우리 위원장, 노조위원장을 못 믿어. 그리고 장성수 대표를 내가 못 믿어. 근데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커튼을 치기 시작하면 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조직 문화에서 깨어진 지금 신뢰를 금산 군 전체 조직에서 신뢰가 섰다. 말 그대로 직원이 상사를 믿고 상사가 군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안 믿겠어요? 군수가 저기 저 물 먹어도 돼. 그래도 먹어요. 화장실 물 먹어도 먹는다는 얘기죠. 그 신뢰가 그 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청렴도에 왜 신뢰가 중요하냐면은 정비례예요. 청렴도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청렴도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의 문화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우리 노조 쪽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로. 그거는 상대방의 가슴을 열게 하는 거고 커튼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신뢰를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신뢰를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면서 너 왜 나 신뢰 없어?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 신뢰가 보이면요 상대방이 믿고 와요. 그래서 조직의 신뢰를 살리면은 조직이 신뢰했는데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청렴도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청렴도를 어쨌든 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사실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원래는 와야 되는데 또 일부분은 또 군청의 입장도 또 드는데 충분히 설명하기는 부족했을 겁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토론회라든지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열어야겠지만 사측에서 그러니까 집행부 쪽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열으셔가지고서 저희뿐만 아니라 직원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본연의 역할인 직원들의 복지를 통해서 또 참 봉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활동을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감시나 견제 기능에 대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재밌게 일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라든지 집행부에 좀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게 이 사익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에 좀 더 충실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조직 내 이제 갑질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못하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거고 또 한편으로 몇 가지 질문사항이 나왔지만 노사 대립으로 해서 국민들이나 직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또한 어느 누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또한 새아이의 아빠로서 더더군 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장난을 이렇게 쳐다보면 참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아이들에게 그래도 내가
아빠로서 조금이라도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순간에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직까지 그 끈을 못 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회장님 말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우선 교수님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이런 국민과 저희들의 호소에 대해서 이제는 호응하고 대답하고 그다음에 동참하는 것을 이제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미 나왔다. 지금부터 하면 2, 3개월 정답을 충분히 달 수 예. 있다. 초치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초치기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는 것도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개선돼서 우리가 나아진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달라지는구나.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교수님도 달라지고 노조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달라지고 시스템 부사장도 달라지면서 전체 변화를 한번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은 성공하는 거죠. 이 복선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더 분발하고 아까 회장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요. 또 이제 물론 우리 장 대표님 이렇게 힘쓰시는데 내년에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진짜 만족도,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저 또한 노력한다는 걸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저도 부족한 거 좀 더 고려해 보시고요. 네. 앞으로 또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금산 국민으로서 정말로 아주 작은 힘이지만은 어떤 모멘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이제 국민으로서 우리 이제 협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국민이 바라보는 금산군 행정은 어떤 것인지 딱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군민이 바라보는 금산군 행정은 말 그대로 접근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 비밀스러운 일은 부작용이 꼭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금산군은 청렴도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비밀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모든 일은 우리 군수님이야 전체 군청 그 간부님들 특히 부탁드립니다. 오픈을 좀 하십시오. 오픈. 너무 감추려고 하면은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청렴도는 물론 국민들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다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경영서부터 시작해서 인사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가 귀 좀 제발 좀 열어주세요. 귀 좀 들어주세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많은 이야기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과 금산군이 상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장시간 토론을 했어요. 네. 뭐 문제점도 얘기했고 또 개선점도 얘기했고 자, 이 앞으로는 정말 소통이 돼서 민관군이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정답을 향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만 남았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금산군이 청년들은 물론 정말 만족도 높은 금산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